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매주 목요일 만나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만나고 참 격동의 일주일이 흘렀네요. 그죠?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 네. 금요일 밤이 그 국회에서 막 몸싸움 심하게 벌어지고 한 그런 날이죠. 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조금 좀 숨고르게 하다가 월요일 날 또 처리했죠. 한밤중까지 가서 처리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밖으로 나가서 오늘 뭐 삭발도 하고 막 이런. 그래, 지난 일주일 어떻게 보셨어요? 최민희 전 의원. 저부터? 예. 우선은 노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대문호. 물에 빠진 개는 사람을 무는 개라면 두들겨 패야 한다. 근데 그게 원문은 물에 있던 무태 있던 사람을 패는 개는 두들겨 패야 한다 이거잖아요. 사람을 무는 개는. 네, 사람을 무는 개는. 그래서 제 느낌은 이런 거였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이 국회까지 농단한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화법을 만든 이유가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했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소수가 반대해서 입법이 진행되지 않을 때를 위하여 패스트트랙을 합법적으로 만든 것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스스로 만든 법도 자신의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저건 어디서 나오는 근자감인가. 좀 이런 생각.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이나 정치개혁에 반대하나 보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뭐 이걸 동물국회로 표현하면서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이거는 좀 우리 사회가 지양해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수희 전 의원.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열차가 이제 시동을 네. 걸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탈선 없이 잘 갈 수 있을런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난 일주일 쭉 아까 앵커께서 짚어주셨지만 크게 푸닥거리를 한번 하고 난 느낌? 토네이도나 쓰나미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그런 느낌을 받고요. 예,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매우 유감스러웠는가 하면 우리 국회가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는가 과연 그 세 가지 의제를 두고 선거제 개편,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이 세 가지 의제가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힘들고 먹고 사는 민생 문제 때문에 힘든 국민들이 많은데 그것과 별 관계도 없어 보이는 이런 의제를 가지고 우리 국회가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하는 점에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고요. 그 국회 우리 국회가라고 표현하시지만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쪽을 지금 아니 저는 마찬가지로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쪽도? 양비론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아까 그 뉴스에 듣다 보니까 문희상 의장은 이번에 뭐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모두가 루저. 모두가 패자다. 모두가 루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선진화법이 한국당이 만든 법이라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2012년에 당시 저도 그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니까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어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고 그 18대 국회죠. 18대 국회 구성원의 거의 대다수가 찬성해서 만든 법이지 그걸 새누리당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민주당의 동의가 없었으면 만들어질 수 없었던 법이니까 그 법은 꼭 그렇게 표현하시는 예. 거는 저는 맞지 않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주제를 패스트트랙으로까지 하는 것도 문제였고 그걸 들어누워서까지 이렇게 강경하게 정말 동물국회 모습을 보인 것도 문제였다.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신 거고. 네, 저는 그런데 최민희 전 의원은 이건 양비론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네, 왜냐하면 그 얘기는 패스트트랙은 꼭 했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 패스트트랙을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정파는 우리 국회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겠다. 예, 지난해 12월 15일 날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몇 가지 합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논의한다. 예. 그리고 선거구제는 2019년 1월에 임시국회에서 합의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합의를 깨고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논의를 하지 않으니까 그럼 다른 당이 자유한국당이 논의 테이블에 안 오면 논의를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 동력은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거잖아요. 손학규 대표가 단식하면서 뚫은 정국이에요. 예. 그래서 그 동력으로 이제 패스트 트랙까지 간 겁니다. 그럼 패스트 트랙이 만약에 논의의 끝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패스트 트랙을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앞으로 험난하고 일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상정까지만 한 겁니다. 법안을 강제적으로 논의하게끔 상정한 것인데 이거를 저렇게까지 죽자사자 막을 이유가 있었나. 왜냐하면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논의에만 참여했다면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저렇게 뭐 독재 타도니 뭐 막 저런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이라도 논의를 할 테니 중단해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논의할 생각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당이 죽자사자 저럴 거였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여야 다른 사당이 이걸 갖고 또 사생결단식으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 건가 그거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고요. 어쨌거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긴 하나 이제까지 합의에 의해서 선거제 개편이 이루어졌던 그런 저는 그거를 그냥 여러 관행 중에 하나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나마 욕먹는 국회지만 우리 국회에 몇 안 되는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통을 깰 수도 있는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유감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일단 된 다음에 또 여야 사당은 이제 자유한국당 대화합시다. 이제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이게 지금 대화할 국면이냐 빨리 철회해라. 그리고 지금 이제 장외로 나갔어요.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진수희 전 의원부터. 저는요. 국회는 제도권 안에 있는 데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제도권 안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장외 투쟁을 한다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 근대적인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은 국회 내에서 그게 거의 일상화됐던데 국회 안에서 로텐더 홀이든 무슨 상임위 회의장 안에서든 피켓 붙이고 피켓 들고 구호 외치고 다 같이 모여서 막 선창하고 따라하고 막 이런 식의 집단 행동은 저는 국회 있을 때부터 굉장히 그게 어색하고 안 했으면 좋겠고 되게 싫었던 사람인데 그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식의 정치 행위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싫어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저는 19대 때 이게 국회 의사 일정이 중단될 때마다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자료를 준비했고 폭로할 자료가 많았는데 되게 아쉬워서 장외투쟁에 늘 반대하다가 혼도 많이 났는데요. 아니 딴 이유가 아닙니다. 저는. 폭로할 게 너무 많았어요. 이런 초선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 돌아보면 장외투쟁하라고 국민이 세금으로 국회의원에게 세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외투쟁을 하더라도 국회 일정은 굴러가야 되고 5월 국회 머리에 떠올리면 생산적인 무슨 결론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생산적인 결론은 역설적으로 패스트트랙 올린 거 하나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런 역설이 발생하니까 저는 장외투쟁을 하면 참 저거 접기가 어려워서요. 두 분 다 시각은 비슷하시니까 그냥 이제는 평론가적 관점에서 어떻게 될까요? 장외투쟁 장기화 될까요? 자유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전국을 한 바퀴는 돌긴 돌아야 되겠죠. 광역 단위별로. 그리고 너무나 극렬하게 서로 그냥 그랬기 때문에 금방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며칠 만에 돌아서서 이거는 곤란할 것 같고요. 뭐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감정이 있는 인간들이고 하기 때문에 마침 다음 주 수요일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뽑히는 날인데 신임 원내대표 인사차 방문하면 뭐 혹시 좀 될까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너무 바쁜가요? 아니요, 뭐 일주일인가요?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하는 천막으로 찾아갔지 않나요? 네, 그러면서 약간 길이 뚫렸지
싶죠. 네네. 그런데 저는 뭐 여당도 지금 저렇게 화가 나 있는 분노하는 자유한국당에게 자꾸 의사 일정을 하고 뭐 하자 이거는 좀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약간의 휴지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냉각기는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저렇게 아니할 말로 바로 불과 며칠 전에 네네. 도둑들 이렇게 표현해놓고 금방 돌아서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악수하고 협치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보기에 민망하죠. 아까 일부 시간에 오늘 청와대 오찬 행사 참석하셨던 윤여준 전 장관이 출연하셨는데 네. 지금 민주당의 노력만으로는 잘 안 풀릴 것 같다.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주문에 대해서는. 저요? 네. 대통령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협치를 하고 싶다. 그런데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 그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거는 정말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판을 하고 그 이후에 대승정 차원의 화합하겠다 이런 건데 대통령이 나서라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나서면 해결될까요? 지금?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역시 냉각기는 필요하고 네. 그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뭐 여야정 상설협의체라든지 뭐 등등의 기구를 가동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이 오늘 하셨다는 말씀, 국정농단, 사법농단. 지금 이 국회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추경처리든 뭐든 국회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그 국회가 좀 정상화되는데 대통령께서 한번 야당 지도자들을 불러서 뭐 이야기를 하시든지 소통을 그 말씀 아닌가요? 그런 그 윤여준 장관 말씀. 제안은 그런 그런데 거죠. 거기에 국정농단, 사법농단 그건 좀 맥락이 다른 게 다른 얘기죠. 적폐청산 그만하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문제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건데 지금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국민들 사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만나는데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지척에 있는 야당 지도자를 대통령이 못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국민을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만나야죠. 소통 취임 때부터 소통을 강조하셨던 대통령인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야당하고 대화를 안 하세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윤 장관이 하신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나자 그러면 만날까요? 그거 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만나자 그래 보시면 냉각기가 보시면 다를걸요? 네, 냉각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카드 만나서 그냥 밥만 먹는다? 그러면 또 막 뭐 빈손 회담이다 뭐다 막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카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면 준비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 화난 상태에서 뭔가 제안하는 건 어쩌면 상대방이 우리를 우롱하나 이런 느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만나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그것도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냉각기 그리고 야당에게 줄 뭔가의 카드 이런 것들이 함께 마련되지 않느냐. 아니 근데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날 것 같으니까 만나자는 얘기조차 안 한다. 그건 만나자고 한번 해보시죠.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어요. 쌍방 고소고발 한 건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고소 먼저 한쪽 민주당의 의중이나 그게 중요하겠죠. 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말로는 뭐 다 법대로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게 선진화법이 무슨 고소 고발한 쪽에서 취하한다 그래서 없어지는 건 수사가 아니에요. 끝나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소를 한 당사자인 민주당과 이제 고소를 접수한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민희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고소 고발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을 고발한 건 선진화법 위반하고 기타 관련법이고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쪽을 고발한 건 폭력행위, 명예훼손, 뭐 모욕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경우는 고발한 사람이 취하하면 뭐 그거는 취하가 되지만 선진화법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렇게 의안이 접수되는 의안실을 점령해서 팩스를 막았다든지 또 접수된 문건을 뺏어서 훼손한다든지
이런 게 용서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최이배 의원을 6시간 감금한 그 의원들도 그런 거를 국민들이 다 봤는데 국회의원들은 그런 행위를 해도 아무 법적 처벌을 안 받는다? 그거는 상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어떻게 하나 보죠. 근데 정치적 협상이나 뭐 국회 정상화 무관하게 이거는 따로 따져야 할 문제다. 최민희 전 의원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2차 고발의 경우 가담도가 낮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누워서 문 앞에 있는 정도. 그거는 저는 뭐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경중을 가려서.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저는 정치는 실종되고 정쟁만 난무하고요. 네. 민생은 없고 이제 오로지 그냥 선거만 남아있는 이런 형국인 것 같아서 그 역시도 좀 유감스럽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유한국당 해산 뭐 160만이 넘었다고 그러고 더불어민주당도 뭐 20만을 훌쩍 넘겼다고 그러고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거 역시 그 의제 자체가 청와대가 답을 할 수 있는 아니죠. 의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국민청원에 그런 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국민청원이 이 건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좀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수십만 건이 올라오는데 그중에 정말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서 그 제도 개선 여지가 있어서 연결시켜 주었거나 줄 만한 소지가 있는 거는 지극히 손꼽을 정도여서 이거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자유한국당 해산 거기에 또 뭐죠? 맞불 비슷하게 뭐 민주당 해산 이거는 저는 정말 정치권의 정쟁이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정말 이 지금 안 그래도 사회통합, 국민통합이 필요한 마당 경제도 어려운데 국민들이 통합을 해서 통합된 힘으로 이거를 좀 그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건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이니까 대통령께서 좀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거를 중단시키는 게 우리 이러지 말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 무슨 여론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막 편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막 세력 동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우리 훌리건 있죠. 축구 경기장에서. 이런 느낌을 제가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뭐 각자 의견 아닌 것 같아요. 최민희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민심입니다. 그냥 민심으로 봐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 중에 농부가 밭을 탓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걸 놓고 북한 사주를 받았다든지 이런 식의 반응, 조작이라든지 음모라든지 이런 음모론 펴는 거 진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뭐 대통령과 싸울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과 싸우는 건 안 되는 거고 민심과 싸워서는 더더욱다나 안 되고 국민청원과 싸우는 건 진짜 볼썽사납고 그래서 저는 이 민심을 여야 모두에 대한 섭섭함의 표현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더 많이 묻고 있는 거다. 그냥 그렇게 읽으면 된다? 그 정도로 읽는 거지. 지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청원 200만 된다고 뭐 통진당처럼 해산할 겁니까? 그런 거 안 할 거거든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민심을 읽으면 됩니다. 어쨌든 이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두 분처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나저나 바른미래당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또 임명 강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태경 최고위원은 뭐 법적 대응까지 하고 나서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손학규 대표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시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이게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하는 것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합의하도록 최소한 협의는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최고위원회의에 안 오시기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 때문에 성원이 안 돼요. 이걸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태경 최고위원의 주장이고 그래서 그렇게 간 거거든요. 반대로 법적으로. 또 손학규 대표 측 주장은 그렇진 않아요. 이건 그냥 협의 사안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명직 최고위원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른 최고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도 하고 협의도 했다. 통보를 비서실장이 대표도 아니고 비서실장이 통보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쪽의 주장은 또 제가 소개한 거고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지금 집단 지도 체제예요. 네, 대표가 당 관련한 모든 사안을 다른 최고위원들하고 다 협의해서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게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저는 손 대표가 이미 지금 리더십을 상실한 마당에 자꾸 더 무리수를 쓰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시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보기에 안 좋다. 예, 남의 당 일이지만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9월까지 이런 모습이 계속 연출되겠죠. 9월?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가 추석 10% 안 되면 물러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실 갈라설 뾰족한 방법도 없고 또 잘 지낼 뾰족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한 그런 공방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3자적으로. 네, 추석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버텨도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 임기가 아마 6월 초인가 그때면 끝날 텐데 새로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게 또 손 대표 거취하고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저도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잘 모르겠어요.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존재감은 가장 강력하게 각인시켰으나 내상은 또 가장 많이 입은 당이 바른미래당이 아닌가 싶고요. 거기도 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